그래서 그러면은 일제가 어떻게 해서 우리 역사와 문화를 말살했는가라고 하면 아까 말씀드렸던 바로 이등광문, 뭐 그 이전도 있었지만 이등광문이 이렇게 합니다. 조선을 영구히 지배하려면 조선 역사 뿌리를 제거해야 된다. 그래서 이등광문도 조선 총독부를 은퇴하고 일본으로 올 때 조선 왕실의 기증이라면서 규장각 사설을 몇 수레나 일본으로 가져왔다. 이게 우리가 주장하는 게 아니죠. 한국사 레이타 쿠데 후지모토 유키오 교수가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리고 조선의 국보급 문헌 자료를 빼돌려서 서고를 빼곡히 채운 테라우치 마사다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18,000권에 해당되는 우리의 고서들을 전부 다 이렇게 가져왔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갖다 보관했는데 이걸 테라우치 문고라고 합니다. 근데 이 테라우치 문고에서 돌려달라라고 하니까 그 중에서 몇백 권 정도가 이렇게 돌아왔고 18,000권이라고 했잖아요. 대부분은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때 어떻게 우리 역사와 문화를 말살했는가라고 하는 것을 증언하신 분 중에 한 분이 임시정부의 핵심 간부들 사진이잖아요. 1919년 사진일 텐데 여기서 보면 이분이 바로 이 잘생긴 분이 바로 시니키 선생입니다. 시니키 선생. 시니키 선생이 1954년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일제강점기 초대 총독 테라우치는 조선의 기록 문화에 두려움을 느끼고 1910년 11월부터 모든 행정력과 군경을 동원하여 전국 방방곡곡에서 1년 2개월 동안에 종로시대의 서점을 비롯한 지방의 대소서점, 향교, 서원 그리고 양반 사대부가를 수색하여 단군조선에 관련 사료와 민족 정신을 일깨우는 내용의 서적을 압수하거나 불태우는 만행을 저질렀다라고 이렇게 증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1965년에 문정찬 선생은 이렇게 얘기를 했죠. 역사서 등의 분소 및 판매 금지 소동이 있었다. 테라우치 마사다케 똑같은 얘기입니다. 1910년 11월부터 해가지고 전부 이렇게 급습을 하여서 범 51종 20만여 권을 불사르고 이러한 유의 서적의 판매를 엄금하고 그 소지자와 열람자를 처벌하였다라고 이렇게 그 증언을 이게 기록으로 남겼습니다. 또 하나는 이분이 그 문정찬 선생 같은 경우에 자신의 어떤 고백이라고 할까요? 그거를 여기 보시면 백제 그리고 음악의 이종구 선생이라는 분이 계신데요. 이분에게 이제 얘기를 했다는 거죠. 이 불운의 현장을 함께한 사람이 사학자 문정창이다. 그는 조선 총독부에 근무하면서 그들의 조선사 말살 정책에 따라 규장각 등에 보관되어 있던 우리 역사서들을 가져다 모두 읽고 선별하는 작업에 참여했다. 또 지시에 따라 식민정책에 위배되는 책을 경복궁 마당에서 직접 불태웠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래서 문정찬 선생도 직접 경복궁 마당에서 불태웠거나 또 다른 증언에 의하면 그 앞에 있는 남산에서 불태워졌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이제 직접 들은 이야기다. 그는 시대를 살아가기 위해 과거의 그 죄를 숨기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왔잖아요. 20만여 권이 압수 불태워졌다라고 하는데 사실은 우리 학계에서는 이걸 부정합니다. 부정하고 논문도 썼죠. 논문 쓴 사람도 있는데 그 사람 뭐라고 하냐면은 20만여 권이 아니라 10만 권밖에 안 된다. 이렇게 썼더라고요. 논문에서. 10만 권이나 20만 권이나 수없이 많은 우리 책들을 그렇게 가져가고 불태웠는데 그걸 가지고서 논문을 써가지고 이걸 부인하는 걸 보니 참 안타깝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박은식 선생도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합병과 동시에 여러 언론기관이 문을 닫고 또 모든 국사책을 압수하니 선생은 나라는 비록 망하였으나 국혼이 소멸되지 않으면 부활이 가능한데 지금 국혼인 국사책마저 태워 없애니 통탄하지 않을 수 없다. 그게 당대에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잖아요.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증언을 하고 있는데 일본이 안 태웠다고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한마디 말과 글자 하나 자유가 없으니 오로지 해외로 나가서 4,000년 문헌을 모아서 편찬하는 것이 우리 민족의 국권을 유지하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하여서 망명을 계획해서 실제로 망명을 하게 됩니다. 젊었을 때 10대의 최천택 선생이 있는데요. 이분은 1912년에 직접 겪은 거잖아요. 17세에 우리나라 역사를 먼저 알아야 되겠다고 느끼고 소장한 동국 역사를 복사, 출판하고자 등사판을 구입하여서 방과 후에 자필로 원고지에 옮겨 쓰고 한 편 찍어서 배부하였다라고 하면서 그 다음에 한 250권 정도 배부를 합니다. 그러니까 국사를 못 배웠다는 거예요. 이때는 1912년이잖아요. 국사를 못 배우니까 국사책을 찍어내서 그걸 이렇게 나오는 학생들에게 다 줬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어떻게 되냐면 일본 관원에 붙잡힙니다. 예. 일본 관원은
이란 합방 때 한국 역사에 관한 서적을 가가 호호마다 수색하여 압수한 뒤에 불태워버릴 때라. 나 자신도 발각되어 제1차로 경찰에 붙잡혀서 10일 만에 그때 이제 뭐 어머니 나오셔가지고 막 살려주세요, 뭐 다시는 안 그러겠습니다 해가지고 그래서 이 학생이 석방되어서 무사했는데 그 뒤로 감시가 붙었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보면 똑같은 얘기를 하잖아요. 바로 이때 보면 가가오 수색하여서 압수하여 불태워버릴 때다라고 이렇게 독립운동가들은 1910년대를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뿐만 아니라 이 미국인 기자 네다니얼 페퍼라고 하는데요. 독립기념관에도 이분의 그게 책이 이렇게 한국 독립운동의 진상이라고 해서 써있죠. 예, 독립운동의 진상 책이 이렇게 전시가 되어 있습니다. 일제시대 국사 박멸책이라고 하는 파트가 있어요. 여기 보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한국의 역사는 절대 언급이다. 합병조약이 강제로 체결되자 일본인은 즉시 한국의 국사는 전부 압수하여 불태워버렸다. 한국의 문화를 한자 한획이라도 기록한 문자는 철저히 수색하여 폐기시켜버렸다. 이런 문자를 가지고만 있어도 그 소유자는 감옥에 수감됨을 면치 못하였다. 한국 국사는 가지고만 있어도 범죄가 되었는데 그래서 그 범죄가 되어서 감옥에 간 사람이 이렇게 구류를 사는 것을 내가 직접 본 적이 있다. 뭐 이렇게 나열이 됩니다. 그래서 이걸 영어로 썼죠. 이걸 번역한 거는 임시정부에서 번역을 했어요. 그래서 번역을 해서 이 세상에 나오게 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썼죠. 콜렉트 모아가지고 불태웠다. 뭘 불태웠냐면 코리안 히스토리, 한국에 관한 역사책들을 불태웠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증언을 했습니다. 이분이 이제 3.1운동을 증언을 했고 그때 이제 한 달 동안 들어와서 이런 것들을 전부 책으로 써서 증언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까지 얼마나 많은 책들이 이렇게 분서가 되었는가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는데 저는 20만 권 이상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걸 알 수 있는 게 1923년에 보면 조선사 편찬위원회 구로이타 고문이 있는데 대마도를 갔어요. 이 대마도를 가서 고문 서류 6만 6천 매, 고기록료 3,500매 정도 이것들을 은폐 또는 분서했다라고 하는 내용이 나오잖아요. 이것도 역시 일본 학자가 기록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 작은 성 하나에서 이렇게 많은 기록이 나왔는데 우리 한반도라고 써도 안 된다고 그러죠. 그렇게 이제 그것도 그런 용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어찌됐든 이 한반도에서 그리고 저 만주 땅에서 그리고 뭐 제주도라든지 아니 대마도에서 얼마나 많은 역사책들을 가져갔겠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가져간 책이 또 있잖아요. 불태우기만 한 게 아니라 강탈해서 가져갑니다. 그래서 후지모토 유키오 교수는 일본 전역에 2940여 종의 5만여 권의 한국 고대 사서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처음에 그 문정산 선생이 얘기할 때 51종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건 드러난 거예요. 드러난 거. 그 외에 드러나지 않은 것들을 합하면 아니 51종이 있었는데 여기는 건너간 게 벌써 3000종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기록하지 않은 게 많은 거죠. 그래서 5만여 권의 한국 고대 사서가 있다. 5군데 조사한 게 그렇다. 여기서 포인트가 5군데를 조사한 겁니다. 그 이상을 조사하면 더 나오죠. 더 많은 책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책만 가져간 것이 아니고 우리 고분들을 다 묘를 파헤쳐가지고 다 가져갔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 1919년 우리가 3.1운동 만세운동의 함성이 드날리고 있을 때 일본의 고고학자들은 나뉘어 가지고 서로 분배를 한 거죠. 너는 고령 김해를 맡아, 너는 어디 경상도 어디를 맡아 해가지고 너는 창녕을 맡아 라고 해서 다 이렇게 역할 분담을 해서 그 학자들이 전부 나뉘어져 가지고 우리의 유물들을 발굴하여서 극히 일부만 남겨놓고 모두 일본으로 운반해 갔다라고 하는 것은 널리 알려진 사실입니다. 근데 사실 이런 것도요. 여기 창녕 파갔다 그랬잖아요. 창녕 박물관에 가보면 설명이 너무 유하게 돼 있어요. 파갔다, 파 가져갔다 이게 아니라 고분 조사를 했다, 이분이 하셨다 뭐 이런 식으로 돼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지금도. 그런데 그 발굴량과 반출량이 어느 정도였는지 알 방도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서 국내에 있는 유물들 중에서 가치가 있다. 누가 봤을 때? 일본인이 봤을 때 가치가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매겨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1933년에 조선 보물 고족 명승 천연 기념물 보존령을 이제 제정을 합니다. 그러면서 일련벽 번호를 부여해서 보물 1호, 국보는 일본에 있죠. 그러니까 이때는 국보가 없는 거예요. 근데 보물 1호가
숭례문이고 보물 2호가 흥인지문 동대문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왜냐하면 일제가 임진왜란 때 이 문을 통해서 들어왔기 때문에 승전문이다라고 해서 그 승전 기념문으로 간주가 되었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도시 도로 정비 뭐 이런 것이 있었을 때 다른 서대문이나 이런 건 폭파가 됐지만 동대문과 남대문은 이것은 우리의 승전문이기 때문에 파괴하면 안 됩니다라고 하는 제기가 있어서 파괴되지 않고 보물 1호와 보물 2호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국보 1호와 보물 1호가 되었는데 우리 뭐 문화재청이나 이제는 뭐 합니까? 국보 1호라고 하지 않고 그냥 국보라고 한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면서 왜 거기에다 가치를 부여하는지 모르겠다라고 하는데 이 국민들이 왜 그거를 갖다가 국보 1호를 빼라고 하는지를 전혀 모르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냥 이제는 1호, 2호, 1년 번호를 밖으로는 내지 않겠습니다라고 하는 정도의 어떻게 보면 저는 학상공론이라고 이렇게 봅니다. 그냥 1호만 빼면 되거든요. 1호라는 거에 대한 어떤 가치를 지금까지 부여를 해왔기 때문에 1호에서 이걸 빼라라고 하는데 전체 그냥 1년 번호를 숨겨버리는 그런 걸 봤거든요. 저는 그래서 이 숭례문은 지금은 뭐 불타기도 했지만은 국보에서 완전히 빠져야 된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국보 1호, 보물 1호의 비밀이라는 건 뭐냐? 철거 위기에 놓인 숭례문은 임진왜란 당시에 전승계승문의 상징성 때문에 살아남았다. 흥인지문 역시 고니시 유기나가 소소행장이 입성한 문이라고 해서 살아남았다라고 하는 것은 뭐 당연히 원래 있었던 팩트입니다. 일본 국내청 휴르부 서른부에 한국 도서가 얼마나 있는지 그 진짜 규모는 아무도 모른다. 박상국 당시 한국문화유산연구원장이 얘기했는데요. 이때 뭐 어떤 재판이 있었습니다. 그때 오노 외무성 과장의 진술이 한국에게 숨겨온 도서 목록이 따로 있다. 그러니까 일본이 우리 어떤 책을 가져갈게 이렇게 한 게 아니에요. 다 숨겨놓은 그런 도서 목록이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일본 국내청의 서른부, 쇼료부가 여기인데요. 동경 근처에 있죠. 그래서 여기 가보면 고문서들이 가득 있고 이렇게 조심히 다루고 있습니다. 이 책들이 대부분 우리 강탈에 간 그런 책들이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잘 알고 있는 정창원이 있습니다. 이건 나라 동대사에 있고요. 그래서 동대사에 뭐 이렇게 동대사를 보고 뭐 사슴공원을 가시면은 북서쪽에 보면은 왕실 유물 창고가 있는데 텐트 이게 담이 있죠. 그래서 이런 모습을 볼 수는 없지만은 그 안에 정창원이 있다는 거죠. 이때는 뭐 삼국의 유물 그 이전도 있으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일본 정창원에 고스란히 담겨져 있다. 그래서 10월이나 11월 달이 되면 그때 딱 한 번 열어요. 딱 한 번 열어서 한 50점, 100점 이렇게 해가지고 정창원 유물이라고 해서 보여줍니다. 이런 걸 보여준다는 거죠. 그래서 1년에 한 번 조금씩 보여주는데 거기서 뭐 신라, 가야, 백제의 그런 유물들을 보여준다는 거죠. 그래서 이쪽에 보면 이런 곳에 우리의 어떤 유물이나 고서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서른부 또 나라의 정창원 뭐 이런 곳에 있다는 거죠.